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완화되고 있다고 백악관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 업무 복귀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 주말에도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 방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높은 판정을 받은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그리고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LA와 달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 조치 강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내 아시안 증오 사건이 11,5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한인을 타겟으로 한 사건은 중국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샌페드로의 팩공원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LAPD는 결국 시 저녁에 비상 경기령을 발동했습니다. 이 토렌스의 델라모 플라자 인근에서는 운전을 하던 10대 청소년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과 보일 하이츠를 연결하는 육가다리가 개통됐지만 주민들의 돌발 행동으로 사흘 연속 통행이 폐쇄됐습니다. 육가 브릿지에서는 자동차 스턴트쇼, 난간 위의 퍼포먼스, 심지어 도로 한복판에서 이발소가 영업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 신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UC가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 정원을 최대 33,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가주의 대형마켓 내 약국 근무자들이 총파업에 관련된 투표에 들어갑니다. 불공정 노동행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하면서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동북부 일대가 폭염으로 뜨거운 주말을 기록한 가운데 이 폭염이 서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금주 중에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항공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대통령실 인사와 어민 북송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주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렸던 전국 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위법성을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PGA 투어 3M 오픈에서 임성재 선수가 14언더파로 공동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승은 17언더파를 기록한 토니 피나우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7대4로 승리하면서 최근 8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LA 엔젤스도 아틀란타를 9대1로 꺾었습니다. 한 달 만에 오타니가 아닌 다른 선발 투수가 승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확진 닷새째인 오늘 계속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 증상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하고 주 증상은 현재 인후통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인후통은 몸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림프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결과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콧물과 기침, 몸살은 상당히 감소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저음 상태라며 맥박, 혈압, 체온 등은 모두 정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팍스로비드 등 처방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 뒤 지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격리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17명 가운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급속히 변이가 퍼지면서 하루 13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는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미 방역 조치가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열렸던 자유의 메달 수여식.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영예로 스포츠 스타, 정치인, 노동운동가 등 16명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볼에 키스도 했습니다. 수상자 가운데는 코로나 고위험군인 8, 90대 고령층도 여러 포함돼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 바로 전날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행사장에서도 노마스크로 참석자들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국가 원수 참석 행사에서조차 방역 조치가 사라진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과 딜런 부비서실장, 장페이르 대변인 등 주변 인물들이 줄줄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확진도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며 4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This virus is going to be with us forever.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people build up their immunity against this virus. 미국에선 공식 집계된 확진자만 하루 13만 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 감염자는 최대 10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최근엔 전체 감염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에선 위기경보를 더 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0월까지 연장했지만 주별로는 위기경보를 대부분 해제해 50개 주 가운데 12곳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 국민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잠시 중단하고 BA4, BA5 등 오미크론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서두를 것을 제약사에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입국자 검사와 관리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첫날 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 받아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 PCR 검사를 받은 후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토요일 이 원숭이 도창에 대해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발원지는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만큼 세계 각국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을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에 앞서 두 차례 소집된 보건 전문가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비상사태 선언에 부정적이었지만 거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결정했습니다. We have an outbreak that has spread around the world rapidly through new modes of transmission about which we understand too little and which meets the criteria in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는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과거 신종인플루엔자 A와 에볼라 바이러스 등에도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소아마비에 대해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손과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고열과 두통, 림프절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세로 끝나지만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아프리카의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유행했지만 지난 5월부터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성애 성관계를 즐기는 남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70여 개 국가에서 15,000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의 빠른 확산에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주요 선진국마저 체계적인 방역 대응 없이 허둥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현장 의료진은 늘 인원이 없다라고 호소하고 검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감염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백신 문제도 백신 부족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에서만 2,5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75개국에서 16,016명의 확진자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제 감염자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 감염이 동성애에 의한 감염이 많다라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면서 검사를 꺼린다는 겁니다. 또 원숭이 두창에 익숙치 않은 의료진이 확진자를 다른 질환 감염자로 오진한 사례도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를 성병으로 보고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비상프로그램 국장은 현재 우리가 파악 중인 감염자 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전등 밑에서 열쇠를 찾는 상황과 비슷하다며 일단은 밝은 데는 찾아보았는데 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센터가 각국에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원숭이 두창 대응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업 활동이 2년 만에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와 또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발표까지 경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일정이 진행됩니다. 26일과 27일 열리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폭은 0.75%포인트로 모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28일에는 연방 상무부 산하의 경제 분석국이 2분기 미국 GDP를 통해서 미국 경기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주초부터 이런 반가운 소식 아주 좋습니다. 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오늘 갤런당 $5 77.9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가솔린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1일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5 68.7센트입니다. 전국의 가솔린 가격도 갤런당 $4 35.5센트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가솔린 가격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징후가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가 정점을 찍고 상승세를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는 현재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고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 경제 1, 2분기 연속 역성장 전망과 관련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를 공식 정의하는 전미 경제연구소가 이 시기를 침체로 규정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4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면 이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경기 침체를 확실히 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물가 상승이 너무 높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President Biden, in an op-ed on inflation in recent remarks, has indicated that it is our top priority. 옐런 장관은 연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 중순 갤런당 $5를 넘어 정점을 찍은 후 10%가량 떨어지는 등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여전해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는 높다며 올해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7월 2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남가주는 또 한 차례 몬순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도는 가운데 다소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높게 느껴집니다.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간간히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또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는 패턴도 당분간 반복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64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5도, 해안 지역 70도, 6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고 열대화 현상과 함께 종일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7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9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샌페드로 지역 공원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샌페드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이 현장 팩파크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7명이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명의 총격 피해자 중 2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부상당한 5명 중에는 1명을 제외한 4명이 중태인 상황입니다. LAPD는 피해자들을 병원에 후송한 한편 사건이 벌어진 팩파크를 폐쇄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시 전체에 경계령을 발령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팩파크 내에 있는 야구장 인근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져 다툼으로 이어진 끝에 결국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총기 난사로 이어졌다라고 ABC7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야구장에서 소프트볼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성이 들렸고 사람들이 총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라는 목격자의 증언을 LA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LAPD는 어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 전화는 323-786
5110-323-786-5110번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청문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민간감찰위원회가 오늘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전격 불참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LA 카운티 셰리프국 데퓨티 경찰관들 중에 일부가 최근에 갱 멤버로 드러난 사실과 관련해 따질 예정이었습니다. 또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이 행정조직상 상위 기관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를 상대로 이 슈퍼바이저들과 감사관 등을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 추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비아누에바 국장이 오늘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중립적 인사들이 보이지 않고 또 증언을 검증할 장치가 없으며 모두 발언이 허용되지 않고 증거 사전 조사도 없기 때문이라면서 공정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측은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 법원에 이 비아누에바 국장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UC 계열 대학이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 출신 학생 정원을 최대 33,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타임즈는 UC 계열 대학 지원자 수가 사상 최다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UC 이사회에서 이 같은 목표를 발표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33,000명은 새로운 UC 캠퍼스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이렇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UC 정원이 확대되면 캘리포니아 출신 한인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 부족으로 UC가 새 캠퍼스를 짓지는 못하고 UC 산하 9개 학부 캠퍼스에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신입생 증가, 학생 정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LA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이런 확대가 이뤄지면 적어도 절반은 UC 시스템의 UCLA 그리고 UC 버클리, UC 샌디에고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원 33,000명 확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들과 함께 사는 젊은 성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사는 다세대 가구가 전보다 더 늘어났는데 특히 젊은 층 성인 가운데서 두드러져서 미 전국적으로 4명 중에 1명꼴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물가와 주거비는 상승하지만 아직 높지 않은 소득과 학자금 빚 그리고 육아 등으로 감당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구 비율은 지난해 2021년 18%로 나타났습니다. 1971년 당시 7%였던 비율이 꾸준히 올라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기와 가계 경제 회복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물가와 유가, 주거비까지 올 들어서 더욱더 상승해서 이 같은 다세대 비율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인무역협회가 다음 달 26일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교육과 함께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미래 무역 전문가를 꿈꾸는 한인 젊은 친구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라고 창업무역스쿨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옥타일레는 한인타운에서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개최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패트리샤 김 옥타일레이 차세대 분과위원장은 훌륭한 강연에 더해서 세션 진행자들이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 한인 젊은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에 프로그램 구성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옥타일레이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은 올해 20회를 맞습니다. 8월 2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UCLA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미동맹재단과 미주 한미동맹재단이 어제 오후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의 한 호텔에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는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두 재단이 추진하는 행사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미동맹재단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이끈다는 목적으로 2017년에 창립됐고 버딘주주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미주 한미동맹재단은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월에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는 예정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이 작은 산불이 지금 초대형 산불로 번져 있습니다. 주민 6,0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더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극심했던 가뭄, 바짝 마른 초목으로 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산 전체가 검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서쪽 한 마을에서 시작한 오크 화재가 불길이 거세지며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이미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38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주변에 있는 주택과 차량으로 옮겨붙으며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 6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y came by about 15, 20 minutes ago and told us that everybody's got to go. About 4 o'clock, the power went out, and the fire's been coming towards us faster and faster. 산불로 인한 연기로 하늘은 붉은색으로 변했고 낮인데도 어둠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인공위성에서도 연기 기둥의 모습이 뚜렷이 확인돼 이번 산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게다가 요세미티 공원 남단에서 이미 발생한 다른 산불을 진화하던 중 발생한 화재라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와 오랜 가뭄으로 바짝 마른 초목, 낮은 습도 등은 산불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더 파괴적인 산불이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의 동북부 일대가 폭염으로 뜨거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동부연안은 주초 평년기온을 되찾을 전망이지만 이 서부 쪽으로 이 더위가 옮겨질 것으로 전망되고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보스턴이 최고기온 화씨 100도까지 올라가서 7월 24일 기온으로는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1933년 98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열릴 예정이던 보스턴 철인 3종 경기 주최 측은 역사적인 날씨 상황 때문에 다음 달 21일로 대회를 연기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어제 최고기온이 화씨 100도까지 오른다는 기상예보에 폭염 비상사태를 연장하고 노숙자와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동부 연안뿐 아니라 캔사스, 미주리, 오클라호마주와 같은 중서부 지방과 캘리포니아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 테네시도 폭염의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다음 달까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6일부터 동북부 일대에는 점차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폭염이 점차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 포틀랜드, 또 캘리포니아 북부 같은 서부 연안에 다음 주부터 기록적인 더위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막의 일군 향락의 도시 이 라스베가스가 심각한 물 부족 끝에 주택 내 신축 수영장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속한 네바다주의 클락 카운티 의회는 개인 주택 내 신축 수영장 최대 면적을 규정하는 법안을 신설해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승용차 3대 정도 크기로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규정은 기존 수영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주택 건설할 때는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 규정을 어긴 주민에게는 단수 조처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빠르면 이번 주에 화상회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I think I'll be talking to President Xi within the next 10 days.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중 정상 간 화상회담은 순조롭게 조율 중인 듯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는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d the message was really focused on wishing him all the best for his COVID recovery. That was the sole substance of the message.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계획이 미묘한 기류 변화의 이유로 꼽힙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 달 아시아 순방길에 타이완을 들를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공식 방문하는 건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유례없이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 내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펠로시 의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한 차례 미뤄졌던 타이완 방문이 이번에 성사된다면 가뜩이나 폭풍 전야인 타이완 해협이 경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골프 소식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골프 아시안 소식이 좀 있네요. 아쉽죠? 남녀 다 모두 아쉬워요. 일단 LPGA 먼저 메이저 대회니까 비중이 큰 대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에비앙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 클럽인데요. 어제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제 일단 그 2분파 타수를 기록했지만 브룩 핸더슨이 초반에 벌어놓은 게 워낙 많아요. 17언더파 267타로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아쉬운 것이 이제 그 김효주 선수가 15언더 2타 차이죠. 2타 차이로 공동 3위로 정말로 우승 문턱에서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한국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루키예요. 미국의 루키 소피아 슈버트가 16언더파로 단독 2위에 오르면서 세계 골프 팬들한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는 것이 역시 어디서든지 새로운 일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의 김세영이라든가 유서연, 고진영, 그 다음에 그 전인지 선수, 양영 다 참가를 했는데, 김세영, 유서연, 고진영이 공동 8위로 경기를 마쳤고요. 전인지가 양희영과 함께 공동 22위로 아쉬운 그 메이저 대회 퀸이 아쉬운 그런 우승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 경기 그 정도가 됐는데요. 일단 메이저 대회가 시즌 다 끝났어요. 네 번째.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과연 얼마나 승수를 올릴 것이냐나, 예전에 우리가 시합만 했다 그러면은 아무튼 한국 선수들이 우승 그다음에 1, 2위 분들에 당연히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워낙 외국 선수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두 자릿수 승수 올리기가 참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골프 주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대를 들여다보니까 PGA 3M 오픈, PGA 투어 3M 오픈이 어제 역시 미네소타주 TPC 트윈시티스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임성재가 4라운드에서 보기 없는 버디만 3개 깔끔타로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0타로요.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그리오와 함께 공동 2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임성재 선수가 작년에 슈라이너 칠드런스 우승 후 10번째 탑10에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성적을 꾸준한 아직 뭐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임성재 선수는 PGA 투어에서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승에는 17언더파 267타입 미국의 토니 피나게 연습을 한 선수가 타지에서 통강 3승을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골프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뭐 모두 다 경질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뭔 일이에요? 웃음이 나올 정도로다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다저스가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관중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홈팬들의 높은 그런 팀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양키스와 같이. 그래서 뭐 거의 매 경기 10,000원 관중을 기록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요. 바닷가에 있는 골프장입니다만 야구장이죠. 요번에 그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기에 들어간 다저스가 60승 30패로 반환점을 돌고서 샌프란시스코가 4연전을 했거든요. 그 4연전에서 과연 다저스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보여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첫 경기에서 역전승을 할 때 어저께도요. 크레이튼 커셔가 4가 3분의 1 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해서 안타 5개 맞고 강판되면서 4점을 내줬어요. 그런데요. 타선이 폭발을 하는데요. 안타 12개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 좋게 8연승에 후반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제 승리로 64승 3패가 됐고요. 내셔널리그 서부저 1위는 아주 순항 중이에요. 돋보인 것은 초반에는 다저스가 좋은 흐름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커쇼가 어제 경기입니다. 3회부터 좀 부진을 보였지만 곧장 럭스와 맥스먼스 등이 하여튼 타선이 터지면서 7대4로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역전승을 이뤘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주말 경기는 거의 5만 1,000명 정도가 들어오면 다저스 구장이 10,000원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 경기 주중에도 지난번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경기 때도 매진이 됐고요. 어제도 5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야구 열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는 또 양키스가 저쪽에서도 거들어주고 있어요. 양키스도 65승 31패로 두 팀이 거의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야구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서 LA를 다저스 팬들의 흥분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동서 대결은 정말 이제 꿈의 대결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저는 희망사항인데 이게 희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한번 그 경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95년도인가 88년도인가 한 번 있었어요. 다저스와 양키스의 대결이. 그런데 양키스와 다저스 대결이 금년 가을에는 이 상태로만 나간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정규 시즌은 그렇다 치더라고요. 이제 가을 야구에 들어갔을 때 과연 이제 중간에 어떤 고춧가루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수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희망으로 볼 때는 가능성으로 볼 때 양키스와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진출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관중이 점점 줄고 있다 그래요. 메이저리그 관중이요. 그런데 다저스 관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프로팀은 성적이 말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아주 잘하면 사람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못하면 뭐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면 안 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관심도 좀 많아지고요. 그래서 점점 제가 가을 야구까지는 목청이 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아주 흥분되는 그런 월요일 아침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 가장 많은 게 제1형 콜라겐,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콜라겐입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독특한 콜라겐을 만들어 면역계 공격을 피하는 데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또 다른 암 치료에 대한 기대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이 생긴 생쥐 모델에 실험한 결과 암 종양이 소량 생성하는 이 콜라겐은 특이한 구조의 세포의 기질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의 기질이 종양 내 미생물총의 구성을 바꿔 면역계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보통 콜라겐과 형태가 다른 이 콜라겐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암 치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텍사스 대학교의 앤더슨 암 센터의 라구 칼루리 박사팀이 수행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최대 성과는 섬유화 세포가 생성하는 보통 콜라겐과 암세포가 만드는 특수 콜라겐의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규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논문의 수석 저자를 맡은 칼루리 박사는 암세포는 전형과는 거리가 먼 독특한 콜라겐을 만들어 자기를 방어하는 세포의 기질을 형성한다며 이 세포의 기질은 T세포를 축출할 뿐만이 아니라 암세포의 생존과 확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종양 내 미생물이 변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발트 해저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의 터빈 또 하나를 가동 중단한다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밝혔습니다. 국영가스회는 가스회사가 보도문을 통해서 정기 수리까지의 가동 기한이 끝남에 따라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을 위한 토르토바야 가압기지의 지멘스제 가스관 터빈 엔진 또 하나의 가동을 멈추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시간으로 27일 오전 7시부터 이 가압기지의 하루 가스 운송량은 현재의 2분의 1로 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가압기지에서는 현재 2개의 터빈만이 가동되고 있는데 1개의 터빈이 더 가동 중단되면서 터빈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서 25일 가스프롬은 수리를 위해 먼저 캐나다로 보냈던 가스관 터빈의 안전한 반환을 확인하는 캐나다 정부의 문서를 독일 지멘스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24년까지 노르트 스트림 1 가스관 운용에 필요한 터빈의 수리와 서비스,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영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